여러분, 서울서 이런 일이 어린이집이 줄폐원한다. 사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것도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3년 새 서울 어린이집 폐원 수입니다. 1000개 가까이 됩니다. 3년 사이에 986개나 됩니다. 어린이집이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기간을 더 늘리잖아요. 그러면 더 많아집니다. 지금 2014년에는요. 6,787개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 대비 2022년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2,000개 없어졌죠. 2,000개. 여러분 말이 2,000개지 2,000개면요.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 인구가 30%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인구가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어린이집이 이렇게 줄폐업할 정도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깝죠. 8년간 2천여 개의 어린이집이 줄어들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8년 새에 2,000개, 3년 새에 1,000개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요. 이게 충원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충원율도요.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1917년만 하더라도요. 90% 이상입니다. 충원율이. 2019년에는 88.5%였고요. 이게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2021년에는 82.3%까지 떨어지더니요. 2022년에는 급기야 80%가 깨졌습니다. 79.1%가 되었습니다. 79.1%.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충격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린이집이 8년 새 2,000개, 3년 새 1,000개가 줄어들었는데 충원율도 79.1%까지 최하로 떨어진 거예요. 최하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린이집의 폐업은 더 심각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적어도 말입니다. 2017년 5년 전 대비해 보면 적어도 10% 이상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동시에 느끼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는구나. 이거 하나 느끼고요. 또 하나는 또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굶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하게 된 겁니다. 진짜 충격적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출산율이 말입니다. 2022년에 세계 최저입니다. 0.78까지 떨어졌어요. 합계 출산율이.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1.05명이었는데 지금 0.78. 올해는 말입니다. 0.7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초반으로. 그러니 이게 상황이 진짜 얼마나 더 심각해지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겁니다. 보고 계실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거죠. 인원도요. 이게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원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출산율 자체가 완전히 최악의 어떤 수순으로 떨어지고요. 또 출산 인원 수도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같이 말입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침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0.78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걸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월 기준입니다. 2월 기준에 신생아가 태어나는 걸 보면 말입니다. 19,939명이에요. 2012년까지만 하도록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이렇게 떨어지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괜찮지 않죠.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지금
출생률도 최악으로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도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도 걱정이 되고요. 또 자영업자들의 어떤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변신을 꾀하고 있어요. 앞서 잠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게 영어 유치원으로 늘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어 유치원이 2015년에 162개에서 2022년에는 지금 269개까지 늘어났잖아요. 그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죠.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영어 유치원 자체가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생존을 위한 또 하나의 변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차피 출생아 수는 적고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부가가치가 큰 곳에다가 자영업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요. 저는 오늘 어린이집이 줄 폐업한다는 이야기를 줄 폐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계시겠지만 세 가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라가 침몰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느꼈고요. 두 번째는요, 어린이집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폐원을 너무나 많이 한다,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또 하나가 더 있고요. 이 와중에도 영어 유치원을 내서 변화의 변신을 꾀하니까 또 살아나는 쪽도 있구나, 이렇게 세 가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틀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든 내가 나이가 적든 지금 경제 상황이 나쁘든 경제 상황이 좋든 이거와 별반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스스로 도와야 됩니다. 스스로 나를 돕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도우면요, 세상도 나를 도와주고 하늘도 나를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돕지 않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포기했는데 어느 누가 도와주겠으며 어느 하늘이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진짜 어려운 가운데도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 그러면요, 갑자기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한 발, 두 발 움직이는 것,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 두 발 움직이다 보면 세 발, 네 발 움직이게 되고요. 세 발, 네 발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걸어가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 뛰어가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 나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환준 TV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움직이고 또 언젠가는 뛰어가고 날아갈 날이 있을 거다, 그 희망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나를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